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야무지게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사는 정말 오래된 기사예요. 아마 7년, 8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 기억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이러이러한데 대한민국의 중산층 기준은 이렇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되게 속물 취급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은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다. 한 개 이상의 악기 연주를 하면 좋다. 자신만 아는 색다른 요리법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분노에 공감해야 한다.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게 프랑스 기준이었고요. 우리나라는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 소유,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급 중형차, 1억 원 이상의 예금 잔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정도면 한국에서는 중산층이다. 근데 냉정하게 제가 팩트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구당 1가구당 순자산이 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평균이 아니었네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이게 5억이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높았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뭐냐면은 프랑스의 중산층은 여러분 되게 뭔가 멋있잖아요. 뭔가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 이렇게 집중하는데 대한민국은 되게 물질적인 부분에 집중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냐. 부자도 아니죠. 여기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거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프랑스는 여러분 퐁피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면 프랑스에서 중산층은 이 정도가 중산층이다. 한 사람의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 나와갖고 프랑스에서 중산층이면은 아파트 어느 도시에 하나 있어야 되고 무슨 자동차 한 대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비교 자체가 틀린 건데 다른 건데 이건 틀려 먹은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걸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거에 미친 것 마냥 이렇게 묘사한 게 애초에 잘못된 기사죠. 거기 되게 웃긴 것도 있어요. 영국의 중산층도 그래서 나중에 나왔거든요. 영국의 중산층은 뭐냐면은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하고 독선적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약자 보호, 강자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되고 불의, 불평, 불법에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무슨 대학교에서 세운 기준이고 미국의 중산층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하고 비평지 정기 구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어디 무슨 언론사에서 나왔나 그런 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 그래요, 이 나라 사람들. 저는 또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미국 친구도 많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 수준은 높은 부분이 훨씬 많아요. 특히 제가 예전부터 이랬는데 이러면은 악플이 달렸어요. 네가 뭘 아냐고. 막 일본이랑 비교하면 네가 뭘 아냐고 막 이랬었는데 요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 대한민국의 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되게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되게 피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압축 성장.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가 드뭅니다. 이만큼 성공한 나라는 드물어요. 거기에 이제 부작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서 더 행복을 찾으려고 앞으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응?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 졸업 선물에 이거를 비판하면서 이 졸업 선물이 이게 언제 쓴 거지? 2014년에 나왔을 거예요. 2016년에 나왔으니까 6년 전 책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바람직한 중산층이라는 챕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저도 여기서 여러분 물질적인 거는 무시할 수 없죠. 근데 물질적인 거 되게 센스 있게 말했어요. 돈은 설날에 자식, 조카 세뱃돈 주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만큼 있으면 충분함.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5억 있어야 된다, 10억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건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내가 내 가족들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분 좋게 줄 수 있으면 좋다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첨언을 달았냐면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함.
또 두 번째는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여유는 운전할 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나오면 일단 멈추는 정도. 응?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하는 정도. 응?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정치는 빨갱이, 수구 꼴통 이런 감정적인 단어 안 쓰고 선거 때마다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이거는 뺍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대화는 이게 편도체 반응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건 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썼지만 여러분 저도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되게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건데 정치는 여러분의 진짜 편도체 반응이기 때문에 본능을 건드리는 반응이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합리적 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빼버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여가는 본인이 평균 이상으로 하는 잡기라 그랬어요. 취미도 아니고 잡기. 잡기 정도는 하나씩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은퇴해도 지루하지 않음. 제가 여러분 특이하게 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60 넘어서 이제 70 돼서 게임하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뇌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그때야말로 진짜 좀 뭔가 여유롭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서 무슨 악기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저는 나중에 돼서 이렇게 친구들과 게임을 좀 즐겁게 할 수 있어도 되게 행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지식 수준은 학력은 중요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면 충분함. 잘 배우기보다는 배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함. 이것도 조금 수정하면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시도할 때 저는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외국어는 영어는 우선 잘 읽어서 구글 검색이 더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이제 정보력 접근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말은 그렇게 잘할 필요까지 없고 떠듬떠듬 하면 돼. 여러분 읽기 공부랑 말하기 공부랑 완전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읽기는 사실 여러분 그냥 단어만 들이다 많이 외우고 한영을 같이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글 책 한번 본 다음에 번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은 정말로 빨리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영어 읽기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말하기는 다릅니다. 아웃풋이잖아요. 그렇죠? 아웃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접근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여기 그래도 말할 필요는 없음 이렇게 쓰진 않고 말은 그렇게까지 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한 건 그래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면 좋다는 거잖아요. 떠듬떠듬 하면 됨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전문가가 정말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김재우 선생님이랑 나오는 이제 상상스키에서 나오는 영어 학습법 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회화책도 낼 겁니다. 그거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대한민국 사람 수준에서 영어를 잘하는 방법. 그다음에 김재우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이렇게 막 2년, 3년 사신 게 아니에요. 순수 국내파인데 원어민처럼 영어를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도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두면은 이왕 할 거면은 최고 기준을 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밑에까지만 도달해도 떠듬떠듬 하는 거니까 정말로 말하기 공부가 뭔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저희가 그 방법론을 고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책이 한 11월쯤에 나올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줄은 조금 틀어질 수는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66 챌린지도 하면서 우리가 영어 공부 열심히 또 제대로 해볼 거다. 근데 일단은 단어 암기는 디폴트다. 왜냐면은 뇌과학 관점에서 모르는 걸 말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디폴트다. 그래서 영어 독립 서비스 쓰시면 좋다라고 깨알같이 홍보하면서 일곱 번째는 문화예술은 어디든지 놀러 갈 때 사전 조사를 해서 그 지역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를 공부하고 더 깊게 살펴보는데 문제가 없으면 충분하다. 그냥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가는 친구들한테 옛날부터 뭐라 그랬냐면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읽어보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되게 읽기 쉽거든요. 그것만 읽고 가도 요즘에는 유튜브에 이제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갖고 가면은 훨씬 많은 게 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집트를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집트 관련 책 3권을 읽고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막 그러면서 이게 파라오가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걸 읽고 가니까 제가 우리 후배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한테 설명도 해주고 확실히 그냥 오신 분보다는 보이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문화예술에 관해서 막 뭔가 막 이렇게 심오한 책 읽는 것도 좋겠지만 놀러를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 지역에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가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진짜 중산층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독서는 몇 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눴으면 함. 그렇게 하려면 요약이 가능해야 함. 이제 몇 권은 사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굳이 진짜로 정량적으로 따져보면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좀 제대로 된 책을 읽으면은 그러면서 서평도 쓰고 토론 정도 할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막 100권 읽는 거 되게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몇 번 이거 진짜 한 20번도 넘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일이 있으신데 하시는 본업이 있으신데 책을 1년에 100권 읽는다. 이건 좀 무슨 책을 읽는지 좀 궁금하고 무리라고 봅니다. 맥스. 여러분 능력차 만약에 좀 책을 속독해요. 배경 지식이 많으셔갖고 좀 빨리 읽으실 수 있으면은 그다음에 좀 활자 친숙하신 분은 조금 더 읽을 수도 있겠지만 맥스는 50권, 10권에서 50권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빡세게 사시는 분, 진짜 말 그대로 중산층이면은 한 달에 2권 정도 좀 양서를 읽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찐 중산층. 이렇게 하는 사람들 프랑스에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미국에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정말 읽는 사람들만 읽지 대부분 책 안 읽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녀봤잖아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책 읽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건강은 계단을 자주 이용하고 틈틈이 스트레칭하고 가족끼리 자주 산책하고 보양식이나 약에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음. 이때만 해도 제가 6년 전인데도 훌륭했네요. 10번째가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중산층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이거 하면은 진짜 내가 얼마 없어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과 태도가. 마지막으로 남 잘 되면 배가 아프지 않고 축하해 주거나 최소한 좋은 자극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무슨 속담 있죠? 사촌이 사면인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 아프다.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축하해 줄 수가 있고 나도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죠. 비슷한 맥락이 최근에 어떤 영상이 올라왔냐면은 변호사분이 그 공인중개사를 10일 만에 공부해서 딴 얘기가 올라왔는데 댓글에 그런 말이 달려요. 그건 변호사라서 가능한 거라고. 핵심 당연하죠. 그건 변호사라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닌 분도 그렇게 하신 분도 그러니까 관련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변호사분들은 이 변호사가 이 집합으로 따지면은 이 공인중개사는 변호사의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자격증 그 면허증 자체가 부분 집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공부량이 당연히 많죠. 그렇죠? 근데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렇게 위기주도 학습법.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절실해야 된다. 이런 맥락이어서 그분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6개월 걸릴 게 3개월 걸릴 거다. 아니면 6개월 걸릴 게 4개월 걸릴 거다. 1년 걸릴 게 8개월 걸릴 거다. 이 맥락인데 그냥 그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댓글을 이제 맨날 모니터링 하니까 대중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거에 기준점이 잡히고 있어서 그래서 대화를 훨씬 쉽게 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할까? 그냥 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매일같이 댓글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1대 1000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할 방법이 없죠. 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댓글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1대 1000, 1대 1000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 지속 시간도 보고 이 주제는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그다음에 뷰스 대비 따봉 보고 이 주제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공감 능력을 올려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6년 전 얘기였고 제가 이제 정리를 새롭게 했어요. 저도 이제 내공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좀 중산층 기준을 조금 다시 한번 정해드리면은 첫 번째 계절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면은 그래서 그거를 즐길 줄 알고 그거에 대한 여유가 있으면은 정말 중산층인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제 극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도 자연을 바라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펴 있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름이 오면은 실록이 정말로 푸르르게 차오르는 것도 보고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런 막 단풍이 막 정말 울긋불긋 들어야 되는데 막 단풍이 막 무지개 색깔로 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라서 막 단풍이 막 반짝이가 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자연 예쁜 거, 꽃 피는 거 예쁜 거, 새싹 돋아나는 거 예쁜 거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중산층의 왜 여유가 있어야 중간 이상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이제 부자 기준으로 갖고 온 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운동 열심히. 왜? 여러분 그럼 부자면은 뭐 운동을 할 때 뭐 백덤블링으로 막 산책을 하고, 예? 부자는 막 달리기를 막 맨날 마라톤을 하고, 정말로 뭐 부자면은 막 정말로 100m를 막 7초에 뛰고 막 그럴까요? 그런 거 없죠. 부자든 일반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운동할 수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우리 몸뚱이 하나 갖고 운동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돈에 가진 거에 상관없이 저는 중산층이라고 정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산층 하면 우리나라는 돈 얘기가 나왔잖아요. 돈 걱정하지 말고 능력 걱정을 해라. 지난 영상이랑 이어지는 거죠. 70까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70까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진짜 빼박 중산층이다. 왜? 실제로 또 잘 먹고 잘 살거니까요. 그렇죠? 70까지 뭘 할 수 있다면은 빼박 중산. 제가 그래서 지금 60대와 함께하는 빡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생각보다 60대인데 일 다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40대, 30대, 50대 분들이 비참한 노후 때문에 막 돈이 없으면 비참해 지구나 되게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문해력 플러스 건강 되면은 60에 심지어 70에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고 뭐 어떤 여러분이 자산을 축적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칠 수 있을 정도면 중산층이다. 소설이어도 좋습니다. 소설. 저는 오만과 편견을 영화로도 보고 소설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만과 편견이 소설이 훨씬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고 작가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빅쇼트를 저는 영화로만 봤거든요. 근데 소설이 압도적으로 재밌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왜냐면은 영화가 재밌는 것도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상상으로 그려내기가 힘들었는데 눈앞에 보여주니까. 근데 책으로 읽어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상상에 국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영화로 담으려면은 그걸 다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책 양서에서 소설이 빠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소설 같은 거 보고 이거 겁나 재밌는데 딱 이랬으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눈물 흘려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좋은 이제 논픽션들 읽고 이게 대박이다. 와 세상에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대박이다. 이거 대박인데 이 정보 대박인데. 예를 들면 뭐 움직임의 힘 같은 거 읽고 탁 무릎치고 바로 운동화 끈 조여매고 뛰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뭐 나누는 것도 아니고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칠 정도 그럼 문해력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안 좋은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무릎을 탁 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좀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한 거고 저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뭐 사실 저는 부자죠. 근데 저는 예전부터 부자라고 생각하고 찐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던 게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라면은 진짜로 그 나라가 움직일 세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미국에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뭐 약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은 출산에 대해서 그 유급 휴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른 나라 그러니까 유럽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없습니다. 그 절대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거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막 따지고 일어서고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주 훌륭합니다. 미국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막 총기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막 거기에 막 분노하는 막 지도자들이 있어요. 막 농구팀 코치도 막 대한민국이래. 미국은 맨날 왜 이러냐고 막 화내고 그러는데 뭐 그거 결국에는 여러분 미국 국민의 반 이상이 그거에 분노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엔 못 뒤집잖아요. 대한민국이었죠, 여러분? 벌써 그거 법으로 뒤집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벌써 뒤집었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소울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튼 다시 세금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공무원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먼 세금을 막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금을 내는 거랑 세금이 쓰이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의식이 올라가서
공무원도 시민이에요, 여러분.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공무원은 우리랑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중 일부가 공무원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문해력이 올라가는 만큼, 사회 공론화가 어떻게 되느냐의 만큼에 따라서 우리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거지, 여러분, 국가 조직은 영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따박따박 쓰인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세금을 이렇게 막 방만하게 쓰면 안 된다. 기업이랑 그런 공무원 조직이랑 같나요? 기업은 열심히 하면 영리를 내서 거기서 보상도 받는 것인데, 애초에 다른 거를 똑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준을 올리는 게, 저는 세금 내는 걸 아까워해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저희는 이제 흑자 기업이라서 법인세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월급 받으면 거기에 또 소득세도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세금 내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사회적 약자들한테 쓰일 거거든요. 인프라 갖추는 데 쓰일 거고, 뭐 이제 뭐 경찰한테도 월급 줘야 되고, 소방관한테도 월급 줘야 되고, 그다음에 힘든 일 하시는 분들한테 월급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막 삐대는 거 좋아하고, 막 돈 이렇게 막 몰래 쓰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아, 내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막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기업에서는 뭐 삐대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 사기업에 여러분 삐대는 사람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태웅이 만나갖고 우리 삼성 다닐 때 얘기했는데, 화장실에서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웅이네는 그런 적이 있었대요. 갑자기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그 대변 보는 데서 거뭇거뭇한 게 있어서 이게 뭐냐니까 사람 머리가 이렇게 있어갖고 깜짝 놀래갖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소리 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자다가 이렇게 쓰러져갖고 계속 취해갖고 자갖고 뭐예요? 머리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도 삼성에도 이게 실화입니다. 우리 태웅이네 건물에서 있었던 이거 사람 실화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예? 그럼 미국은 안 그럴까? 여러분, 미국은 제가 재택근무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회사가 되게 많아요. 1시간 단위로 뭐 했는지를 적어내라. 왜냐면 직원들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택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게 프로페셔널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회사 2군데나 벌써 시간 단위로 적어내라, 한 일을.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생각보다 재택근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 회사에 가면 멍 때리고 있어도 되는데 집에서는 멍 때린 거를 뭔가 이렇게 적어내야 되니까. 뭐 회사에서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40시간 정말로 1분 1초를 다 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서구권 국가가 직업 윤리 의식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압축해서 일하고 퇴근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가자.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게 이제 문화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이제 좋은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는 삼성 얘기 한번 해드리면서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돼야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게 뭐 중산층인 게 뭐 또 중요한 건가요? 근데 만약에 중산층이라는 게 중요하고 나는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스스로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세운 기준보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 확고한 내 자신의 기준에 내 기준을 스스로 만족시키는 게 진짜 중산층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여러분들이랑 유익한 얘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조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얘기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한 분이라도 더 보게 정말 설득을 많이 해서, 아,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생각보다 훌륭한 나라다. 이런 좀 자부심도 심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좀 자부심이 없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